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HB 한반도 방송, 화평방송 축복 방송을 새 방송소가 네. 윤석열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네. 참석한다라는 네. 제목으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19일부터 21일, 네. 그러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19일이면은 금요일이죠. 그렇죠. 히로시마에서 금요일, 열리죠? 그래서 네네네. 21일 일요일까지 네네.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날 네. 주요 7개국이 참여하나요? 그렇죠. 예, 일곱 예. 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네. 영국, 네. 폴란드, 그리고 이제 독일이 들어가 있죠. 네. 독일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일본. 일본이 들어가 있고, 이탈리아. 캐나다. 네네. 그래서 7개국입니다. 네네. 저는 이 G7에 이번에 참석한다 그러길래 네. 우리가 G7 국가가 됐나? 아, 이 생각을 되지는 안 않았는데. 했는데 그 생각을 조금 착하게 들었습니다. 예, 예. G7 국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확대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확대회의에 그렇죠. 예.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확대회에 참여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 행사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네. 이제 7개국 외에 그렇죠. 참석하는 나라가 네네. 호주가 있고요. 네. 또 베트남, 그리고 또 인도, 네. 브라질, 인도네시아, 또 코모로, 예. 그리고 이제 쿡 제도, 예. 뭐 이런 국가들이 또 이제 참석하는 것 네네. 같아요. 정상 7개 국가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렇죠. 자, 그 나라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 나라들이 보면은 지금 이 지도를 지구본을 보면 예. 지구본을 보면은 돌려봅시다. 예,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한국이 여기에 나오는 한국에 네. 한국이 이쪽에 있고 그 이제 태평양 국가들 그쵸. 태평양 국가 예. 태평양 국가인데 호주가 여기 있죠. 예. 호주 베트남이 이쪽에 있습니다. 베트남이 예. 돌려가면서. 베트남이 예. 있고 호주가 이 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또 쿡 제도가 쿡 제도는 이 한참 찾았죠, 우리가. 호주하고 이 남미하고 이 예, 중간에 중간에 있었어요. 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네네. 적도 밑에 있는 섬이 그렇죠. 쿡 제도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나라가 어딨냐 하면은 코모르라고. 코모르는 어딨냐면 코모르는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예. 한참 찾았잖아요. 아프리카 이 해안에 예. 아프리카 이 해안에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잘안 예. 보이죠. 해안에 지금 있는데 이 마다가스카르 이 옆쪽에 지금 위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보면 참석한 나라들이 대부분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 돌려가지고 둘러싸인 나라들이 이번에 참석을 해서 네. 뭐 그러니까 이게 G7 회의라는 게 좀 전략적인 면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G7 G8이었어요. 네네. G8인데 그 A 속에는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러시아가 들어가 있었는데 2013년, 14년에 그 지금 우크라이나 네. 전쟁의 그 남쪽에 그 크림 반도를 그 먹었잖아요, 러시아가. 네. 그 크림 반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GA에서 네네. 이 러시아를 쫓아내 버렸어요. 본인들도 뭐 나갔지만은 그래서 러시아가 나가버린 바람에 G8이 아니고 G7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바쁩니다. 그렇죠. 바쁘죠. 지금 이번에 또 G7 이거에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 한국이 지금 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 워싱턴을 네. 방문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연이어서 기시다 총리가 또 한국에 며칠 왔었죠. 전에 예. 방문했죠. 네.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또 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끼리 한일 상대끼리 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3자 회담을 좀 해야 되겠다. 한미일 갖다가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이 동북아에서 이 좀 태평양 연안에서 이 안보적인 측면의 모든 면에서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 이번 확대 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주로 다룰 내용이 뭐 식량 식량, 보건, 예, 또 식량 보건이나 에너지, 그렇죠. 보건 예, 문제, 또 기후의 탄소 그렇죠. 중립, 이거 탄소 이런 아주 중요하죠. 예. 기후 문제, 또 에너지 관련, 네,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또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네. 요즘 뭐 국제 질서가 없어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의논될 거고. 네, 국제 질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예, 신흥 개발국. 개발도상국. 예, 이 개발도상국 문제도 이번에 또 이슈 그런 그렇죠. 거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아마 토론이 이루어질 거죠. 그렇죠. 예, 뭐 자유 토론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그렇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후로 주요 그 참석국 예, 이게 이제 전체 G7 말고도 다른 나라도 들어와 있지만은 특히 정상회담을 들어온 이런 그렇죠. 예. 양자 회담을 이제 주도하는 거죠. 그렇죠. 1대1 예, 예. 회담을 이제 나라별로 그렇죠. 한다는 거죠. 음, 그 1대1 회담에는 뭐 내일에 그 캐나다 총리, 그렇죠. 캐나다 17일 날. 총리가 이 한국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캐나다 정상회담이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21일에는 네, 독일 올리프 숄츠 총리와 네, 또 그 정상회담을 그 하고 정상회담 22일에 또 있죠. EU 지도부. 예, 예. EU EU는 정상.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의 지도부하고 또 그렇죠. 정상회담을 갖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 바이든 그 대통령하고 예, 일본의 이제 기시다 기시다 총리. 총리, 네. 총리.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지난번에 한미 한일 했지만은 요번에 이제 3개국이 네네. 같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가지려 했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뭐 새로운 합의나 어떤 공동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미 뭐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도 했고 네네. 또 일본하고도 했고 네. 뭐 실무적인 측면이 이번에 한미일이 강할 것 같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내면적으로 좀 연대해서 동북아 태평양 연안에서 역할을 아마 이번에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또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했어요. 네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 한 바가 있었고 또 이제 국빈 방문 그쵸. 받기 어려운 그 국빈 방문을 국빈 방문과 일본의 12년 만에 네. 그 셔틀 외교, 그게 이제 예, 복원. 그렇죠. 셔틀 외교가 이제 한일 간에 풀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소미아 같은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예.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한일 간에 네네. 이제는 뭐 이 한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래서 많이 이제 풀린 협력 겁니다. 관계가 이제 예. 강화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G7에 참가하는 것은 지금 4번째입니다. 역대. 네. 예, 2008년인가 그때 일본에서 개최했는데 G7이 그때 한번 그렇죠. 참석하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할 때도 또 참석했고 그렇죠. 그 2021년 영국에서 했을 때 참여하고, 참석하고 그 다음에 2020년 미국 G7 정상회담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 그때는 예, 뭐- 초대 받았었는데 이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취소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이 자꾸 이제 미사일 쏘고 핵 뭐 이 쏘고 이런 것이 네. 이 한일이나 한미를 더 강화하는데 연대하는데 더 도움을 주고 있어요. 북한이 맞아요. 미사일을 안 쏘으면 이렇게 한일하고 한미하고 이렇게 어느 때처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제 끈끈한 연을 맺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북한이 자꾸 이제 핵 미사일하고 뭐 이 핵 단두탄을 계속 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네. 더 그러면은 한미일 예. 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중국은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북러, 예. 북중러라 그러잖아. 그렇죠. 북한, 중국러가 이제 묶어서 한 벨트로 자기들도 이제 회의하고 연대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반에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연대하니까 오히려 뭐 이제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교량입니다. 팽팽한 이 넘어가야 되는 이 대륙과 대양을 넘어가야 되는 그 어떤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팽팽하게 이게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그렇죠, 맞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 항상
이 지렛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그 강국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경제도 부강하는데 이거를 국제적인 역할을 잘 이용해서 지금처럼 경제적 덕도 없고 안보적인 덕도 없고 팽팽하면서도 우리가 또 실리를 취할 거는 또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세간에 궁금한 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G7은 이미 있는 것이니까 G8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만약 예. 들어간다면은 G8이 되는데 예. 과연 G8에 들어갈 수 있겠나? 근데 사실 국제적인 입지로 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들어갈 수 또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감에 따라서 반발하는 국가는 없나요? 아니 근데 일본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던가 봐요. 15일에 그 기시다 총리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네. 15일 날.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이 GA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G7 에서는 멤버 확대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은 찬성이지만은 일본은 반대라는 구도는 사실이 아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요거는 빠져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같이 하면서 들어가야 더 나은데 이건 좀 네. 어떻게든 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GA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이상이 예. 세계 정상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 협력해서 네. 찬성해서 G7에 들어가는 G8 여덟 번째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이번에 이제 G7 회의에 우리 정상이 참석하니까 네. 대통령이 참석하니까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G8 속에 들어가서 이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정말 뭐랄까 그 맹위를 떨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본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네네. 한미일이 이게 연동해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미국 갔다 오고 일본 정상 만나고 캐나다 총리 내일 온다 그러고 지금 또 독일 또 뭐 대표하는 정상이 또 만나게 돼 있고 이런 부분 봤을 때에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요즘 활약을 하고 있어요. 외교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세계 강국들하고 진짜 어깨를 정말 열심히 하고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저 반대파들이 말이야 뭐 나라를 어디 갖다 주니 바치느니 뭐 어떻게 중국에 갔다 오면 중국 바치는 겁니까? 미국 가면 미국 바쳐요? 러시아 가면 러시아 바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터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절대 그 쓸데없는 프랑카드 밖에 자꾸 걸어갖고 국민들 괜히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수막들을 많이 접하게 그러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 네. 예, 무관심했던 분들도 그러한 부정적인 이런 현수막, 프랜카드를 보면은요, 정말 그러는 줄 알고. 그렇죠. 예, 모르는 거기에 사람들도 모르는 국민들도 저게 뭐야? 이렇게 혼수가 의문점을 갖더라고요. 특히 국회의원들이 예, 예. 그런 걸 건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그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국익에 그런 국회의원들을 많고 지금 뭐 코인 때문에 지금 뭐 거기에 몰린 국회의원들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코인 국회가 때문에. 지금 예, 난장판입니다. 지금 보면 네. 뭐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있고 뭐 코인 사건에 열려 갖고 또 돈 봉투에도 열려 있고 아이고 전부 서로다가 바다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인원을 300명에서 100명을 확 줄여버리든가 시끄러우니까 제대로 할 사람만 뽑아갖고 하고 그거 이제 이 시스템도 좀 개혁을 해서 국회의원 뽑는 시스템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뽑죠 국회의원? 선관위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근데 제도를 좀 잘. 선관위가 제대로 했다면은 네. 지금 이 정도까지 흘러오지 않는 선관위가 뭐 자체 저 집행 간부들 뭐 총장이나 그 차장이나 뭐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 여갖고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채용시켜갖고 특혜 비리 나오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죠?
폐지라 그러면 좀 못하지 모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그 개혁의 대상입니다. 국민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아무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야, 바쁩니다. 지금 뭐 이달에만 해도 지금 뭐 지난달 일정이 말부터 빡빡하잖아요. 하고 예. 뭐 세계 강국에 말이지 정상들을 만나고 지금 또 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한번 그렇게. 칩시다. 야. 이렇게 하여튼 바쁘게 일상을 예.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을 위상을 높이고 예. 또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 G7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게으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요. 또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튼 국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제 이번 그 G7 네. 장소가 네. 정상 그 회의한 장소가 히로시마. 네, 그 히로시마.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하고 원자 폭탄이 2차 대전 말기에 떨어진 데예요. 예, 예. 그 참 아마 우리 대통령이 가면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인이 그 위령 네, 네. 위령하는 그런 뭐 자리도 참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기대해봐야죠. 동포들이 우리 대통령이 그런 이제 원폭에 돌아가신 분 가서 제대로 위령제 참여하고 이렇게 참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윤 대통령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가서 그 히로시마 그 원폭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좀 가서 마음적으로나 좀 이렇게 네. 위로하는 거죠. 뭐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아무튼 성공적인 G7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좋은 연설을 하시고 네. 또 각 나라 정상들과 훌륭한 또 회담 결과를 거두어서 나라에 좋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 관해서 토크 프로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HB 한반도 방송, 화평 방송 축복 방송이 세 네. 방송사가 오늘도 함께 대담을 네, 나눴습니다. 실시간 지금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